해석학원 12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에 나와 있는 이 미분 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도함수가 연속일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도함수, 그러니까 fx가 주어져 있고 얘가 만약에 뭐 미분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연속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도함수가 잘 정의가 되고, 저가 이제 정의가 되고, 이제 궁금한 거는 얘도 연속이 될 거냐 하는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gnx라는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n이 0인 경우를 살펴보면 얘는 g0x가 sin x분의 1이고 x가 0이 아닐 때 sin x분의 1로 정의가 되고 x가 0일 때는 0으로 정의하는 함수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x는 0에서 연속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이제 n을 1로 올려놓으면은 이제 g1x는 x sin x분의 1이고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는 0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우리가 g1x는 x는 0에서 연속이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속이 됩니다. 왜냐면 x가 0만 아니면은 뭐 x sin x분의 1 같은 거 잘 정의가 되어 있고, sign은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 정리 같은 거를 이용하면, 뭐 스퀴즈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은 이제 0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 이제 좀 더 좋은 미분 가능도 될까? 우리의 질문은 g1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저거 g1x를 미분을 해서 sin x분의 1 더하기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해서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에 코사인 x분의 1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x는 0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대입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뭐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내리면은 얘는 틀린 풀이가 되겠죠. 왜냐면 애초에 그러니까 g1 프라임 x를 이렇게 쓴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 g1x가 x분의 1이 0이 아닐 때 x분의 1이 x sin x분의 1인 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x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인데 갑자기 x는 0을 대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g1x를 가지고 와서 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어보면 결국 g1 프라임 제로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가 이제 0이 아니니까 h sin h분의 1을 가지고 와서 얘는 sin h분의 1의 극한이구나.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0에서도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g1x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n이 2인 경우를 보면 g2x는 x제곱의 sin x분의 1이죠.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는 0으로 주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g2x는 x는 0에서 아까랑 같은 이유로 연속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도 될 거예요. 왜냐면 h로 나눠주면은 h sin h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g2 프라임 제로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 sin h분의 1이니까 얘는 h가 0으로 갈 때 h sin h분의 1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G2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 G2 프라임 x를 우리가 잘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왜냐면 x가 0이 아닐 때는 얘를 그냥 미분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2x sin x분의 1에 x제곱 코사인 x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에는 G2 프라임 제로를 묻는 거죠. G2 프라임 제로는 0이죠. 아,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함수를 얻었어요. 이제 새로운 함수죠. 그럼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얘 뭐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편의상 얘도 이름을 바꿔서 적어볼게요. fx라고. 아예 이제 다른 함수 느낌이 나게 2x sin x분의 1에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이 되고 x가 0일 때는 0이라는 함수를 줍니다. 그럼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면은 fx가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왜냐면 x는 0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2x sin x분의 1 빼기 코사인 x분의 1의 이 극한이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제 0이 잘 되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얘가 만약에 0이라면은 코사인 x분의 1도 0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G2 프라임 x는 0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연속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도함수가 항상 연속이냐라고 물었는데 도함수는 항상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우선 도함수가 연속이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따져 보면은 불연속에도 좀 몇 가지 종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불연속인 거죠. 그래서 연속은 아닌데 그러면은 불연속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종류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좀 좋은 거. 첫 번째로 뭐 이런 거. 함수값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 함수값만 없는 거. 두 번째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른 거. 뭐 이런. 그래서 얘는 이제 극한값이 없는 거죠.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른 경우.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이렇게 뭐 끊어져 있든지 뭐 이런 경우 좌극한 우극한 다른 경우. 세 번째로는 아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뭐 예체 위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거. 뭐 이런 함수 아까 봤었던 뭐 sin x분의 1 같은 거 x는 0에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극한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은 f 프라임 x가 어떤 성질을 가질까? 우선은 뭐 연속이 안 되는 건 알았는데 모든 도함수가 만족하는 성질이 있을까? f 프라임 x가 무슨 성질을 가질까? 도함수가 꼭 가지는 성질이 있을까? 이런 거죠, 그렇죠? 도함수가 반드시 만족하는 성질이 있나? 만족하는 성질이 뭔지, 뭐 이런 게 존재하는지. 그래서 우선 뭐 답을 얘기하자면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점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가질 수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가질 수 있을까? 도함수가 컨티뉴이티를 가질 수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f'x가 되는 이런 fx가 존재하는가, 만족하는 fx가 존재하는가, 뭐 요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뭐 가장 간단한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갖는 거 뭐 요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h'x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1로 주는 요런 hx를 생각을 존재하는지. 근데 그냥 적분해주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라고 주고 x가 0보다 클 때 x 이걸로 주면은 hx가 딱 되지 않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요런 뾰족한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x는 0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h'0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거를 만족하는 이제 요런 함수를 만족하는 h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5장의 이제 후반부에서 보이려고 하는 내용은 도함수는 이런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보이려고 하는 내용이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분은 다 함수의 극한으로서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게 수열의 극한이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우리가 연속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얘도 얘기하고 미분 가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미분 가능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은 뭐 그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뭐 미분이라는 게 뭐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살펴보면은 진짜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했었던 거랑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함수 g가 주어져 이렇게 어떤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c라는 점이 이 구간 안에 있는 점일 때 g에서의 미분 계수, g에서의 요 미분 계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g'c는 요 몫으로 나타나는 함수의 극한으로서 정의를 한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 잘 아는 내용이고, 뭐 밑에 나와 있는 뭐 x n제곱이나 뭐 절대값 x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티어렘 5.2.3에 있는 것도 뭐 중요한 내용인데, g가 미분 가능하면 어떤 점 c에서 미분 가능하면 g는 c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증명을 한 거죠, 그렇죠? 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밑에 나와 있는 뭐 algebraic differentiability theorem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도 뭐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에 뭐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특히 뭐 곱의 미분이나 몫의 미분법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 증명을 다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성함수의 미분도 우리가 뭐 좀 고급스럽게 뭐 체인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미적분학 시간에는 좀 변수가 여러 개인 뭐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도 다루니까 이제 그때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때 뭐 변수도 여러 개가 되니까. 그래서 뭐 합성함수의 미분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증명도 한번 살펴보면 증명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정리 명제부터 한번 읽어보면 f가 c에서 미분 가능하고 g가 fc에서 미분 가능하면 g 합성 f가 c에서 미분 가능하고 뭐 이런 뭐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g가 fc에서 미분 가능하고 f가 c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랬을 때 G가 FC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G 프라임 FC가 잘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변수를 y로 써보면 y가 FC로 갈 때 y 마이너스 FC분의 GY 마이너스 G 합성 FC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자주 쓸 거니까 dy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y라는 애는 어떤 함수냐면 우선은 얘가 y-fc분의 뭐로 되어 있으니까 y가 fc가 아닐 때에는 이렇게 몫으로 이렇게 잘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의를 해주면 되고 분수꼴로 정의를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문제는 y가 fc일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G'FC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G'FC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좋은 이유는 꼭 이렇게 정의를 해야만 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거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dy는 y는 fc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연속인 걸 알면은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gy 마이너스 gfc는 제 넘겨주면 dy의 y 마이너스 fc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편의상 이제 y를 ft라고 놓으면 왜냐면 y라는 게 애초에 b라는 어떤 f의 치역에 있는 애였으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은 얘를 나눠주면 얘를 이제 y 자리에 ft를 써주면 t 마이너스 g의 fc는 d의 ft 마이너스 fc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을 자연스럽게 t-c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t-c로 나눠주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극한을 이제 t는 c로 가는 인 극한을 취하면 왼쪽에 있는 거는 뭐가 될 거냐면 얘는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의 미분이죠. 그렇죠? 이거에 C를 대입하는 게 되고 얘는 앞에 있는 여기 DFT 얘는 T가 C로 가까이 가면은 얘는 이제 FC에서 연속이니까 DY라는 함수가 FC에서 연속이니까 얘는 DF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뒤에 있는 건 F'C로 가겠죠. 근데 DFC를 아까 우리가 뭐로 정의했냐면 G'FC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이 등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쓴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증명을 복습 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중요한 얘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안 배웠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거를 위해서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익스트리멈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 정리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미 들어본 내용입니다. 아마 페르마 포인트 아니면 페르마의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F가 미분 가능하고 F가 만약에 어떤 C라는 점에서 맥시멈을 가지면 F'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점에서는 내부에서 최대 최소가 생겼으면은 항상 미분 값이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양끝점이 A, B고 여기에서 최대나 최소가 생겼다. 그러면은 미분 값이 항상 0이어야 된다.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는 계속 증가하다가 거기서 딱 멈추고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다시 멈췄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멈춘다는 얘기는 이제 미분값이 0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근데 양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생기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A랑
b에서 뭐 최소가 뭐 된다라고 얘기를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미분값이 0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가 되는 점에서 0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뭐 맥시멈인 경우만 뭐 살펴보면 되겠죠. 미니멈인 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C라는 점이 맥시멈이다. C가 맥시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C에서 맥시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열을 잡아줄 수가 있냐면 어떤 xn이라는 수열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열이냐면 x보다 작은 쪽에서 xn으로 수렴하는 거. 그래서 xn은 얘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큰 쪽에서 오는 수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yn이라는 애도 존재하는데, 어떤 yn이냐면 yn은 항상 c보다 큰데 yn이 c로 수렴하는, 그러니까 뭐 c의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c가 맥시멈이니까, 맥시멈이라는 얘기는 fyn이 항상 fc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fc가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f'c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 거를 아니까 얘를 뭐 t-c분의 ft 빼기 fc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를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yn을 이용을 하면은 yn-c분의 fyn-fc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분모 yn 빼기 c는 항상 0보다 크죠. 근데 분자에 있는 얘를 보면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죠. 왜냐면 fc가 맥시멈이니까.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fc가 맥시멈이니까 fxn에 대해서도 fc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f'c를 이제 아까랑 같은 이유로 이제 이 극한이 잘 존재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xn을 이용을 해보면 분자에 있는 거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 얘는 맥시멈이니까. 항상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xn을 뭐로 잡았냐면 xn은 항상 c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애로 잡았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f'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f'c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요거에 대한 정리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를 뭐 처음 보지는 않았죠. 그렇죠? 왜냐면 뭐 미분 최대 최소를 갖는 점에서는 뭐 미분에서 0이 된다. 이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그렇지만 뭐 증명을 제가 뭐 고등학교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아서 제가 뭐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수열의 극한을 잘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었던 게 뭐냐면 이 다르복 정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부라고 읽기도 하고 다르복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저는 뭐 다르복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5.2.7에 나와 있는 다르복 정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f가 미분 가능하고 어떤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알파라는 게 요 f'a와 f'b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뭐 f'a와 f'b가 뭐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항상 어떤 내부에 있는 점 c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뭐냐면 f'c가 알파가 되는 거를 만족하는 점 c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4장에서 4.5절에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사이값 성질이라고 불렀죠. Intermediate Value Property라고 해서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르복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뭐 그 전에 사이값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f가 연속이면 항상 사이값 성질을 만족한다. 사이값 성질을 만족한다. 근데 뭐 여기 성립하지는 않았죠.
여기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판례가 뭐 sin x분의 1 같은 거를 주면 됐었죠. 그래서 다르복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다르복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f 프라임이 항상 연속인 거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사이값 성질 IVP를 항상 만족한다. 그래서 도함수가 꼭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이값 성질을 항상 만족한다. 그럼 이제 사이값 성질을 꼭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점프 디스컨티뉴이티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점프 디스컨티뉴이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점프 디스컨티뉴이티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점프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 요 값을 만족하는 뭐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이값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뭐 다르복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르복 함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를 0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를 0으로 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gx라는 애를 뭐 fx 빼기 알파 x로 놓으면 결국은 이렇게 놨다란 얘기는 g'x가 f'x 빼기 알파가 되는 거니까 뭐 다 똑같이 알파를 빼주는 거니까 알파를 0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알파를 0으로 놓을 거고 또 g'a가 요 경우를 만족하는 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경우는 g'a가 0보다 크고 g'b가 0보다 작은 건데 이거는 뭐 똑같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할 때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어떤 a, b 안에 c라는 점이 존재한다. 어떤 점이냐면 g'c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책의 정리의 증명을 보면은 연습 문제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보면 연습 문제 5.2.12를 따라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a, b에 있는 x가 존재한다. 어떤 x냐면 gA가 항상 gx보다 작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y도 존재하냐면 gy가 gb보다 항상 작은 이런 x랑 y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똑같은 얘기니까 하나만 보여도 괜찮겠죠. 그래서 뭐 a번만 한번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g'a가 0보다 작으니까 g'a가 0보다 작으니까 g'a가 어떻게 생겼냐면 x가 a로 갈 때 x-a분의 gx-ga인데 얘가 항상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 극한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g'a-epsilon x-a분의 gx-ga g'a 더하기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어디에서만 볼 거냐면 여기 a-델타랑 a 플러스 델타 안에 어떤 x를 고를 건데 우리가 a보다 큰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x가 여기 안에 있으면 이를 이제 넘겨놓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쪽만 넘겨놓으면은 gx가 ga 더하기 x-a 왜냐면 우리가 요거로 x를 고른 이유는 양변에 얘를 좀 곱하려고 하는데
양변에 이제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뭔가를 곱하려면은 부호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x-a를 그래서 0보다 큰 걸로 골랐습니다. 0보다 큰 애를 이제 곱했으니까 이거에 g'(a) 더하기 엡실론 뭐 요런 애를 이제 고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사인을 이렇게 정하고 나면 좋은 게 x-a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고 g'a는 0보다 작아요. 그렇죠? 우리가 g'a가 0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엡실론은 어차피 충분히 작은 애니까 g'a 더하기 엡실론이 0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엡실론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엡실론을 뭐 적당히 마이너스 2분의 뭐 2분의 g'a 정도로 잡으면 얘 0보다 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x-a 0보다 크고 g'a 더하기 엡실론 0보다 작으니까 얘는 g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x이기만 하면 요 델타를 우리가 고르면, 그러니까 엡실론을 마이너스 2분의 g'a라는 애를 가지고 오면 요거에 대응되는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가 여기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gx가 이제 요 과정을 거쳐서 ga가 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x들은 전부 다 gx가 ga보다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도. 그러면은 이제 뭐 g'a가 0보다 작고 g'b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이런 c가 g'c가 0이 되는 애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오면 이제 B번에서 이 연속문제 5.2.1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G가 어떤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를 가져요. 최대 최소를 가져요. 근데 뭐 특별히 뭐 미니멈도 당연히 갖겠죠. 그래서 G는 미니멈을 가져요. 미니멈을 갖는다. 근데 미니멈을 갖긴 갖는데 양끝점에서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니멈을 가지니까 만약에 C에서 미니멈을 갖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G'C가 미니멈이니까 0이 되니까 뭐 증명이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뭐를 하나 놓쳤냐면 양끝점에서도 혹시 양끝점에서도 미니멈이 될 수 있어요. 양끝점에서 미니멈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양끝점에서 미니멈이 생기게 되면은 꼭 미분값이 0일 필요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적당히 A, B. 그래서 A에서 미니멈이긴 한데 뭐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양끝점에서 미니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양끝점에서 미니멈이 안 생겨요. 왜냐면 양끝점에서 미니멈이 생겼다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는 GA랑 GB는 미니멈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보였었던 게 뭐냐면 어떤 Y가 존재했는데 어떤 Y였냐면 항상 GY가 GB보다 더 작아지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GB가 미니멈이었으면은 GY가 더 작아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니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맥시멈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GA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맥시멈 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GA도 마찬가지로 GA도 미니멈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보였었던 게 뭐냐면
어떤 x가 존재하는데 GA보다 더 작아지는 x가 존재해요. 어떤 x가 존재하는데 어떤 x냐면 GX가 더 작아지는 A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미니멈이었다면 GA가 만약에 미니멈이었으면 더 작은 X가 존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미니멈이 양끝점에서 생길 수가 없어서 미니멈은 반드시 내부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인 인테리어 익스트리멈 티오렘에 의해서 미니멈이 되는 곳에서 항상 미분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니멈이 항상 존재하니까 우리가 결국 찾고자 하는 거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우리가 지금 뭘 보였냐면 G는 미니멈을 항상 갖는다, 뭐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근데 그 점에서 항상 값이 0이 될 수, 미분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다르복 정리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함수가 꼭 가져야 될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다르복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F'은 항상 이 IVP, 이 사이값 성질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3절에 나와 있는 거는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뭐 계속 등장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평균값 정리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몇 가지 증명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오렘 5.3.1에 나와 있는 이 롤의 정리는 이제 F가 뭐 연속이고 뭐 미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양끝점이 같으면은 F'C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 뭐 요것도 우리가 뭐 정리 증명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요거에 대한 확장으로 우리가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어떤 점 C가 존재한다. 어떤 점이냐면 F'C가 뭐 이런 뭐 평균 변화율이랑 뭐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점이 존재한다. 뭐 이거인데, 이거에 대한 정리의 증명도 아마 많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dx라는 새로운 함수를 내가 뭐로 정의를 할 거냐면 fx에서 뭘 뺀 거냐면 b-a분의 fb-fa의 x-a 더하기 fa. 그래서 얘가 뭐냐면 a, b를 지나는 직선인 거죠.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a, b고, 그러면은 얘가 뭐 y는 fx일 때 우리가 새로운 함수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 b를 지나는 직선, 이거를 뭐 lx, 그럼 얘가 lx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d가 만족하는 거는 da는 0이고 db도 0이죠. 왜냐면 fx랑 lx랑 a, b에서 만나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롤의 정리를 쓰면은 이제 원하는 평균값 정리를 얻겠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 G'이 0이면 GX는 항상 상수함수가 된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게 구간이라는 얘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G'이 0이면 G가 상수함수가 되냐, 또 뭐 C라는 상수함수가 되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 틀린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조각적으로 상수함수여도 괜찮습니다. 뭐 x가 0,1에서는 1이고 x가 뭐 3,4에서는 2,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도 G'은 0이죠. 근데 gx가 상수함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조금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조각적으로 상수니까. 조각적으로 상수, 뭐 피스와이즈 컨스턴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대충 F'이 0이면은 상수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뭐 조각적으로 상수인 것까지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평균값 정리를 조금 응용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뭐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뭐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시의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일반화된 형태를 얘기하는데 아마 이것도 뭐 혹시 뭐 고등학교 때 뭐 논술이라든지 뭐 이런 뭐 대학 수업을 조금 맛보신 분들은 이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냥 평균값 정리는 gx가 x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gx가 x면은 그냥 원래 평균값 정리는 어떻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화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면 그럼 fg 두 개의 함수가 있으니까 f'에 대해서도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해보고 g에 대해서도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g에 대해서 fb 빼기 fa를 b-a로 나눈 얘가 f'c가 되는 c가 존재하고 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를 좋아하니까 뭐 양변을 그냥 나눠주면 된다. 양변 나누면 된다. 이제 이렇게 아마 뭐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구하는 c랑 여기서 찾은 우리가 c랑 여기서 찾은 c랑 같을 필요가 없죠. 두 c가 뭐 다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뭐 C1, C2로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증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어떤 새로운 함수 hx를 가지고 올 건데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 fb 빼기 fa의 gx 빼기 gb 마이너스 ga의 fx 이렇게 가지고 오고 평균값 정리를 쓰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h'(c) 뭐 계산해 보면은 딱 우리가 원하는 요식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코시의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로피탈 정리입니다. 우리가 뭐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죠. 뭐 로피탈 정리 이런 거는 뭐 대학 가서 배우니까 뭐 지금은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리 자체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쓰기도 쉽고 그렇지만 쓰기 쉬운 만큼 잘못 쓰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아마 뭐 고등학교 책에서는 아마 이 명제 자체를 뭐 정확하게 소개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고 뭐 대충 쓰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잘못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 자체가 뭐냐면 뭐 fg가 뭐 적당히 좋은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fa랑 ga가 0일 때 그리고 g'x가 0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내가 원래 알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f분의 g분의 f 얘를 알고 싶어요. 얘가 알고 싶은 거. 근데 얘를 이제 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한번 미분을 해보자.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미분을 해보자. 해서 계산을 해보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상황이 간단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미분하면 함수가 보통 좀 뭐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극한을 알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내가 먼저 미분을 한번 해봤더니 극한값이 잘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은 원래 극한값도 잘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미분해서 얻은 극한값이랑 똑같다. 그래서 각각을 미분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원래 것도 존재한다. 원래 극한값도 존재한다. 극값도 존재한다. 로피탈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f'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f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f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이게 로피탈 정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0분의 0꼴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습니다. 근데 뭐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건이 이제 g가 무한대로 갈 때, g가 무한대로 가고 g'분의 f'이 어떤 뭐 극한값이 존재하면 g분의 f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미분해서 얻은 거랑 그 극한값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의 증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하기로 하고, 왜냐면 뭐 0분의 0꼴은 증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증명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5.4절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이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뭐 좀 더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알아야만 해서 특히 해석학 2에서 6장에 나와 있는 함수열을 조금 알아야만 뭐 더 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해석학 2로 좀 미루기로 하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로피탈 정리 증명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연수 문제, 그러니까 4장에 있는 연수 문제는 뭐 저번 시간에 좀 많이 풀어봤으니까 5장에 있는 연수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